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폭설을 뚫고 레바논에 입성을 했습니다. 최종 예선 7차전 레바논과의 경기가 이제 27일 목요일 저녁 9시에 한국 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경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취재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용입니다. 네, 김정용 기자는 또 크크크 네. 4대 축항. 네. 네, 다들 보고 계시죠? 네, 많이 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스탄불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제 레바논 건너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대기를 했는데 이스탄불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공항이 폐쇄가 돼가지고 출국 일정이 좀 미뤄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도착을 했다고 해요. 네, 수십 년 만에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스탄불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요 정도 쌓이는 눈이었지만 아, 그래요? 그 정도면 마비가 되는 거죠. 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현지에서 훈련을 하루 못했고, 그러니까 야외 훈련을 못해서 실내 훈련을 대체 하루 했고, 그렇죠. 보니까 무슨 히팅 시스템이 있는데도 눈이 안 녹을 네. 정도였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이스탄불 공항이 마비가 돼서 약간 외곽에 있는 다른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뜰 수 있다 하여 급히 그리로 이동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네. 레바논으로 가는 일정 자체는 미뤄지지 않고 당일날 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많이 지체가 돼서 걱정을 했는데 그 우리가 짠 큰 일정에는 지장이 없이 훈련하러 못한 거 빼고는 잘 간 건데 이번 경기가 그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가 아니라 시돈 경기장에서 치러지는데 그 매번 보면 이렇게 시돈 경기장에서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원래 홈구장은 그 베이루트에 있는 경기장이 맞는데 네. 그 나라마다 우리나라 대표팀 홈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웸블리처럼. 우리는 뭐 거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시돈에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쭉 시돈에서만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베이루트에 있는 원래 경기장이 지금 너무 낡았고 이 나라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 경기장을 보수를 못한 지 너무 오래됐대요. 그래서 현지 기사들을 보면 경기장 안에 개들이 돌아다닌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외신에 많이 났던 레바논 항만 폭발 사고와 코로나19가 연타로 오면서 안 그래도 불안했던 경제 정치적인 문제들이 다 터지면서 레바논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 시돈 경기장을 보수할 시간을 벌려고 홈 원정 순서를 바꿨던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동 예선 초창기 계속 원정만 네.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보수를 해서 시돈으로 부를 수 있다. 한국 와라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베이루트보다 약간 남쪽에 있는 두 번째 홈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돈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뭐 좋은 기억이 있죠. 네, 2015년도에도 우리가 여기 원정을 갔어요. 네. 그때는 월드컵 2차 예선이었는데 당시는 그때입니다. 가틸리케 시절이거든요. 네. 네, 월드컵 2차 예선 무실점 전승 기간. 네. 그래서 한국이 3대 0으로 승리를 하고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이번처럼 손흥민 선수가 없이 경기를 했었는데 구자철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 자리를 메워서 우리가 3대 0을 기록을 이제 했었는데 코로나 발발 이후에 어쨌든 레바논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유관중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경기장 수용 규모가 23,000석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 뭐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관중을 30%까지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레바논이 지금 조 3위를 노리는 상황이라서 필사적으로 홈 어드밴티지를 극대화하기 그쵸, 위해서 네. 관중들을 받고 싶어 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 위기 때문에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티켓을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 유료로 판매를 하는데 값이 그렇죠. 좀 비싸군요. 네, 가장 싼 자리가 이제 미화로 13달러, 하나로 치면 16,000원 정도 하는데 그 구입이 힘들다. 그래서 축구를 정말 좋아하지만 가기 힘들고 아마 TV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여론이 그 나라 안에서 이미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현재 순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극단적이에요. 1, 2위 팀이 이란과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거의 자동 지출 티켓을 확보를 거의 임박한 상황이고 그 아래 네 팀은 모두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은 4경기를 그러니까 남은 4팀이 다 3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3위 아랍에미리트보다 승점 8점 앞선 이기기 때문에 이번 레바논전을 우리가 이기고 만약에 3위 아랍에미리트가 승리를 못하면 우리가 이제 3경기 남아있는데 이거 상관없이 3위하고 승점 10점 차가 확정이 되면서 본선 진출 티켓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네, 무려 네. 3경기를 남겨놓고 확정할 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게 바로 이번 레바논전이고요. 우리가 조 1위가 아니라서 계속 조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 2위가 거의 딱 붙어 있고 그렇죠. 네. 나머지 네 팀과의 차이를 많이 벌린 상황인데다가 어디까지나 본선 진출 티켓은 2위까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한 순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월드컵 본선에 2위로 많이 갔어요. 근데 본선 가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던 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라인업으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예상을 해보는 건데 저희 둘이 예상 라인업을 각각 이렇게 꼽아봤는데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네.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래도 벤투 감독이 늘 그렇듯이 예상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러니까 벤투가 생각한 최정예의 라인업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변수가 있다면 어느 자리 변화를 줄지를 저희끼리 한 2자리 정도 추가를 이제 해봤는데 뭐 저는 백승호 선수 또 조현욱 골키퍼 이 정도가 좀 기회를 한번 얻을만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김종료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뭐 백승호 선수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네. 미드필더인 김진규 또는 이동경 선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김진규 선수가 뭐 황인범 대신 혹은 이재성 대신 들어온다면 네. 그것은 현재 역삼각형 중원을 유지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동경 선수가 선발로 들어온다? 네. 그것은 이제 포메이션 자체가 4-2-3-1로 바뀐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벤투 감독이 상대를 분석해서 그 세부적인 경기 전략을 많이 수정합니다. 네. 뭐 얼마나 오버래핑을 임팩트를 할 것인지, 윙어들이 좁힐 것인지 넓힐 것인지 상대에 맞춰서 경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라인업에 큰 변화 없다 하더라도 세부 전술에만은 네. 손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레바논 상대할 때 4-3-3보다 혹은 4-1-4-1보다 4-2-3-1이 적합하다라고 분석을 했다면 이동경 선수가 공미로 나올 수도 있겠죠. 최근에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정규 선수 쭉 하고 있지만 아랍컵에 또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4-5-1 그러니까 뭐 4-2-3-1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전술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여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궁금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결국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두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저희 둘 다 이제 송민규 왼쪽 오른쪽에는 권창훈 이렇게 예상을 좀 했어요. 네네. 네. 손흥민 선수가 공교롭게도 홈에서 레바논이랑 할 때도 그때 부상 때문에 경기 못 뛰고 관중석에서 경기를 봤잖아요. 그때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자리로 옮겨서 뛰고 오른쪽에 그 나상호 선수가 투입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대로 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손민규, 권창훈 외에 또 뭐 좀 다른 수가 있을까요? 앞선 두 경기, 그러니까 이번 전지훈련 친선 네. 경기를 볼 때 아마 저게 확률이 거의 확실한 수준이지 않나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대체로 송민규 선수를 왼쪽에 쓸 것은 확실시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권창훈뿐 아니라 네. 뭐 이재성이라는 카드도 있고 이동경이라는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드린 세 뭐 명이 이동준 선수도 이번에 갔고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린 세 명이 다 왼발잡이고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이라면 말씀하신 이동준 선수 같은 경우는 윙어고요. 네. 또 정우영이라는 카드도 있는데요. 아, 하지만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기존 대표팀 멤버이면서 벤투 감독이 신뢰하는 선수가 누구냐를 볼 때는 송민규, 권창훈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이고 말씀드렸던 지난 2015년도에 네. 레바논 경기에서는 당시에 대표팀 샛별 굉장히 신선이었던 권창훈 선수가 네. 유일한 한국 선수의 필드골을 넣었거든요. 예, 레바논 이 시돈 경기장이랑 권창훈 선수의 인연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홈에서 우리가 할 때도 어려운 경기 하고 있었는데 권창훈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권창훈 선수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최전방에 황희조 선수가 이제 헤드트릭 기록하고 왔잖아요. 최근에 조규성 선수도 폼이 좋긴 한데 이건 변화 없겠죠? 이거는 컨디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황의조 선수를 90분을 안 쓰는 게 나은 컨디션이라고 판단이 네. 된다면 뭐 조규성 선수가 먼저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지난 우리 터키 전훈에서 김진규 선수의 활약이 정말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한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선발 중용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네. 네. 황인범 대신 이재성 대신 둘 다 들어올 수 있는 선수고요. 네. 다만 이것도 이제 황인범, 이재성 선수가 요즘 안 좋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뭐 물론 황인범은 동계 훈련을 하고 온 거기 때문에 최근 소속팀 활약이라는 게 없습니다만 네. 몸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이재성 선수도 최근 소속팀에서 굉장히 괜찮아요. 네. 그리고 두 선수 다그 역삼각형 중원에서의 그 흔히 말하는 메잘라 역할이 네. 잘 어울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진규는 뭐 이들과 대체자가 되는 것이지 당장 경쟁에서 이제 1대1로 당장 포지션 경쟁을 했을 때 밀어내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번 그 레바논 대표팀이 최근 A매치 4경기인가 연속 지금 골이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번에 원정이긴 하지만 저 공격적인 축구를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발 풀백 경쟁도 이게 약간 뭐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나름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뭐 이용, 김태환, 뭐 강상우 선수도 뭐 양쪽 다 뛸 수 있지만 왼쪽에 김진수, 뭐 홍철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김진수, 이용 이 전북조합이 나오겠죠? 김진수, 이용이 일단 앞서 있죠. 네. 네, 벤투 감독의 전술을 더 잘 이해하고 이행하는 건 이 두 선수인데 말씀하신 선수 중에서 좀 경쟁이 된다면 아무래도 홍철의 경우는 뭐 조금 더 공격적이고 스피드가 있고 네. 크로스가 정교한 선수를 기용하고 싶다면 아마 김진수 대신 홍철을 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한때 이제 풀백 난으로 고전하던 시기도 좀 있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다시 벤투 감독 체제에서 좀 안정감 있게 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좋은 활약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승부 예측 간단히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왜 웃으시죠? 아, 승부 예측 어려우니까. 아, 승부치 어렵죠. 네. 저는 뭐 4대0. 4대 0? 네. 4대 0이요? 슈틸리케 감독도 3대 0이었는데 뭐. 그렇군요. 간단한 어떤 네. 그 모 나라식 계산법으로 네. 그때보단 잘하겠지라는 느낌입니다. 아, 저도 이제 무실점은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원정이고 하니까 한 2대 0. 2대 0. 네, 보수적으로 2대 0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이겨서 상대팀 경기를 따라 달려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월드컵 본선 진출 좀 일찌감치 확정을 좀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후속 끝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